이번에는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의 그냥 모든 기호는 계산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떠한 계산의 하나의 툴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계산의 툴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얘는 어떠한 그 x를 무한히 보내는 상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낼 때 어떠한 fx가 향해 가는 값이 알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어떠한 함수 gx는 베타를 향해 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야.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달라요. 극한값과 함수값에 근데 차후에는 분명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완벽히 다른 거야. 극한값이라는 건 향해 가는 값이야. 그 값이 될 수는 없어요. 향하기만 할 뿐 그 값이 되어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가가는 곳이 있을 뿐이에요. 누굴 향해 다가가는 가에 대한 부분인 거야. 그래서 그 값이 될 수는 없는 거고 함수값은 정확히 그 값이 딱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이러한 극한값들이 알파 베타로서 존재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k배 된 fx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러한 상수 정도는 밖으로 빼줄 수가 있어서 x가 무한히 갈 때의 fx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때 얘는 알파를 향해 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향하는 값은 k배 되어진 알파를 향해 다가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 곱하기 gx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따로따로 관찰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의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에 대한 얘기인데 마이너스는 뺄게요. 일단 플러스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할 거야. 플러스 gx라고 했을 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한값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gx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알파분의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단 이때의 알파는 0이 아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빼기를 안 했죠. 리미트 x가 무한히 가는 상태에서의 fx와 gx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빼기도 그냥 집어넣자. 빼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각각이 뭐 할 때냐면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의 fx의 값이 무한히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의 gx의 값도 무한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 플러스 gx라고 하면 얘는 무한 더하기 무한이에요. 그럼 무한히 커지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무한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 곱하기 gx라고 하면 무한 곱하기 무한이니까 당연히 무한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k배 되어진 fx라고 얘기를 하면 k배 되어진 무한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무한대에다가 k를 곱해봤자 어차피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k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 빼기 gx다. 얘를 갖다가 옆에 있는 연산 법칙처럼 이렇게 연산을 해보면 얘는 분명히 따로따로 관찰을 했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얘가 어떻게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다른 것들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응당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gx라고 하면 얘는 무한분의 무한이 되어지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얘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왜냐하면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과 그리고 무한분의 무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빼는 상황. 일단은 먼저 얘를 먼저 해볼 거야. 무한분의 무한의 상황. 이 상황은 어제가 아니고, 그죠? 지극히 어제가 아니라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지극히 상식이라고 표현을 했던,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상식이라고 했던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좀 아까 우리가 잠깐 쉬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네,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그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여기 있었죠.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얘도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였고 얘는 몰랐고요.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결론을 지었어요. 상식선에서 충분히 결론을 지었는데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이 무한히 커지기는 하지만 분자의 차수가 높은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충분히 둘 다 무한히 커지긴 하지만 분모의 차수가 높은 바람에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속도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무한으로 가는 부분은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몇을 향해 가고 0을 향해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게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분모의 차수가 크면 무한히 가는 그 속도를 분자는 마치 어떠한 상수값에 멈춰 있는 모습이 되니까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면 얘는 당연히 0을 향해 가는 상태가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보다 누구의 차수가 더 크면 분자의 차수가 더 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얘가 어떠한 상수 고정값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못 낸 게 하나 있었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뭐 할 때냐면 같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자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어떤 개념인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어떤 개념인지를. 분명히 원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얘의 원래의 개념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져요. 그 분모가 무한히 가는데 분모와 분자가 무한히 간다라고 여겨질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았냐면 최고차항에서 찾았죠. 최고차항의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차수 그리고 계수의 부호 이런 것들로 우리는 찾아냈었어요.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 또는 계수 그런 데서 부호에서 우리는 찾아냈다. 즉 그 이유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최고차항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즉 무한히 간다라고 무한히 보내졌을 때는 왜 무한히 커지게 됐냐면 최고차항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수는 일정한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도 괜찮고 나누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때 무한히 간다라고 여겨지게끔 하는 그 항으로 즉 최고차항이죠.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배제한 정확한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 x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1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리미트 이렇게 잡아주고 x를 어떻게 무한히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가 무한히 커질 거라는 결과물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를 뭐 한다? 무한히 간다라고 여겨지는 그걸로 최고차항으로 뭐 해주도록 한다? 나눠주도록 하는 거야. 분모에서.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멘트 붙일게요. 분모가 무한히 간다라고 여겨지고 그걸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는 얘 때문에 무한히 가는 거죠.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그럼 위아래를 누구로 나눠줘? x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x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4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내면 얘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몇을 향해 가겠니? 0을 향해 가겠죠. 그렇죠? 얘는 0을 향해 가게 되겠죠? 얘도 0을 향해 가게 되겠죠? 얘는 0을 향해 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는 리미트 x가 무한히 보내질 때 1분의 x가 되어지는 거죠. 즉 x가 되어지는 거죠. 이 x를 무한히 보내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원래의 계산 툴이 이렇다고. 원래의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이런 계산 툴을 무시하고 상식이라는 부분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만 거죠.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분모가 무한히 간다고 여겨지게 제일 큰 게 얘입니다. 그럼 위아래를 누구로 나눠줘? x 세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x 제곱분의 3 더하기 x 세제곱분의 4분의 x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죠. 자, 이제 x를 싹 다 무한히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얘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1분의 몇이 되죠? 0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불러 우리가? 0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에 수렴을 해버리는 모습. 극한값이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얘는 이미 정리했어 안 했어? 정리를 했으니까. 그죠? 차수에 따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쓰는 거야. 얘도 어차피 똑같이 풀 거 아니야? 예를 들어 x의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ax의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bx의 세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의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차수가 똑같으니까 동차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x 세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x의 제곱분의 3 더하기 x 세제곱분의 4분의 b 더하기 x 제곱분의 5 빼기 x의 세제곱분의 4의 리미트입니다. 그럼 x가 무한히 커져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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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깔끔하게 다 그렇게 가게 되겠고요. a분의 누가 된다?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a분의 b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극한값을 갔는데 어디서 왔을까를 봤더니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최고차항에 뭐가 된다?
개수 B. 아, 이럴 때는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 항의 무슨 B가 되어진다? 개수 B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됐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인데요. 사실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도 이걸 갖다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말은 해주는데 얘는 변형이란 걸 해줘야 돼요. 이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은 적절한 변형이 필요합니다. 얘는 딱히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적절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만 피하면 돼. 왜냐하면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이에요.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수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렇게 극한값을 갖는 상황, 어떠한 값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 즉 어떠한 값을 향해서 극한값을 갖고 있는 상황, 즉 다가가는 값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가가는 값이 없이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거나 또는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렴과 발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게 있어. 어떠한 함수값들이 1, 2, 3, 4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게 있어요. 무한히 커지고 있어요. 어떤 함수값이 0, 1, 2, 3 이렇게 무한히 커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해볼 수 있을까? 빼볼 수 있겠죠. 이걸 빼보는 거야. 얘도 무한히 가고 얘도 어떻게 가? 무한히 가는데 그 둘을 뭐 하겠다? 빼보겠어요가 무한 빼기 무한이야. 그랬더니 1, 1, 1, 1 이런 연병할 1 맨날 몇이야? 1. 그럼 이건 1에 뭐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수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1 어떤 함수값은 이렇게 커져.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막 이렇게 커져. 그래서 무한히 커져. 근데 또 어떤 함수값은 1, 2, 3, 4 요지랄로 커져. 무한히 커져. 둘을 뭐예요? 빼봐요.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발산하겠죠. 맞습니까? 즉 무한 빼기 무한은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기초적으로 없다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고, 그래서 얘를 적절한 형태로다가 그 문제에 따라서 뭐 해주면 되냐면 변형이란 걸 해줘서 그 빼기의 상황을 좀 피해주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빼기의 상황을. 자, 근데 이 적절한 변형에는 약간의 그 문제들마다의 뭐가 있냐면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줘요. 자, 그 규칙은 기준점은 있어요. 무한 빼기 무한은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계산하기 쉬운 형태를 이야기를 해보면 분수 형태가 가장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분수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판단하기가 가장 쉽습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형태냐면 무한분의 어떠한 상수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몇에 수렴하니까 0에 수렴하니까 어떤 상수분의 무한대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까 무한으로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판단하기가 좀 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유리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유리화. 자, 유리화의 방법을 거꾸로 가져가요. 거꾸로 가져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 더하기 2 빼기 루트 x입니다. 자, x를 무한히 보내면 빼기잖아요. 그죠? 얘 어디로 가? 무한히 커지죠? 얘도 무한히 커지죠. 그럼 이 형태가 지금 무한 빼기 뭐의 형태죠? 무한히 커지는 형태죠. 그럼 이건 판단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이거야. 그러면 이때 얘를 분수의 꼴로 바꿔줄 수 있어. 왜냐하면 루트가 들어있는 식은 우리가 유리화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분수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위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거를 얘한테 한번 곱해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밑에다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해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분수 꼬라지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분의 x 플러스 2 빼기 x가 되니까 2가 되어지겠죠. 이제 이 친구들에 있는 리미트 x를 싹 다 어디로 보내면? 무한히 보내면 밑에가 무한 더하기 무한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요? 무한히 가고 위에는 몇이야? 2죠. 그럼 얘는 몇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리화라고 표현했는데 좀 적절치가 못해. 제가 그러니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죠.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 여기 괄호 해주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잼민이 땐 열심히 괄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쌤은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미 뭐냐면 습관이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로그에도 괄호 못 치고요. 시그마에도 괄호를 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 n이라고 썼네요. 이게 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x 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더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얘를 똑같이 어디에도 분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판단하는 게 가장 판단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의 위에가 뭐가 되어지냐면 x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쵸? 자, 지금 얘네들은 어디로 가는 상태냐면 무한분의 무한으로 가는 상태가 맞아요. 맞죠? 또 문제가 생긴 거지? 어디 분의 어디로 가? 무한분의 무한으로 가는 상황이 됐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배울 건데 저랑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알겠죠? 네, 저랑은 알겠어요? 자, 그거 배우는 거는 뭐 알아서 배우시고 여기서는 식의 변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원래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위아래를 x로 나눠줘요. x로 나눠주면 제가 그랬죠. 분모가 무한히 가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고 있는 친구를 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x로 양변을 위아래를 어떻게 해줘? 나눠줘. 그러면 얘가 x 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얼마? 1분의 몇이 되죠? 1이 되어지죠. 요 x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x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분의 1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x의 루트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루트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지겠죠. 이때 여기 있는 에브리 모든 x를 무한히 보내면 이 친구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몇이 된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좀 귀찮아. 이게 좀 많이 번거로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그 상식에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깔려 있을 거야. 요거 수련 발산 얘기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식적인 요소에는 그 수학의 기본 요소인
식의 대소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식의 대소는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식의 대소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정수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 식의 대소에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이 있다 라고 하면 그 x보다 하나 큰 거의 제곱보다는 어떻겠니? 당연히 작겠지. 그죠? 그 x보다 하나 작은 거의 제곱보다는 당연히 얘는 어떻겠니? 크겠지. 그냥 여기다가 x에다가 무슨 숫자를 대입하고 있으면 환자입니다. 음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마이너스 3도 대입해보고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머릿속에서 계산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환자예요. 나는 식의 대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x번째에 있는 거의 제곱보다는 x 플러스 1번째의 제곱이 어떨 거야? 당연히 클 거라는 얘기인 거야. x 마이너스 1번째의 제곱이 당연히 x라는 것의 제곱보다는 한 단계 앞에 있는 것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어떨 것이라는 얘기야? 작을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되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서 본인은 아시겠습니까? 돼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기본 베이스로 삼아서 얘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라는 친구는 아마도 얘는 x제곱보다는 크죠? 그죠? 맞나요? 근데 얘는 분명히 x제곱보다는 큰 존재인데요.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어떻겠어요?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친구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죠? 네.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무슨 트? 루트. 그렇죠. 루트라는 걸 딱 취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 친구는 x보다는 어떻고? 크고 x 플러스 1보다는 어떻다? 작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느낌이 그래 라는 정도면 되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뭐 완벽한 이해 막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단지 풀이 과정이 겁나 길어지고 복잡한 그 부분을 뭐 하고자 함이니까? 줄이고자 함이니까. 그렇죠? 동의 정도만.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보다 크고 x 플러스 1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얘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니 없니? 얘는 못 나와. 분명히 못 나와. 얘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얘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왜? 완전한 뭐가 되니까? 제곱의 형태니까. 근데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니 없니? 없겠지. 근데 얘가 나온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설마 요지랄 이러면서 나오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겠니? 얘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라는 거지. 자,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떼어내려. 알겠어요? 자, 4x제곱 더하기 x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얘는 루트 몇 x? 4x 제곱보다, 즉 2x의 뭐보다는? 제곱보다는 크겠지. 얘는 2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뭐 하겠어? 작겠지. 그죠? 당연한 거죠. 맞니? 그럼 얘는 밖으로 나오면 몇으로 나오니? 2x로 나오지. 얘는 몇으로 나오니? 2x 플러스 1로 나오지. 그러면은 이 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무언가겠지. 근데 걔가 x 어쩌고 저쩌고 되는 식이겠니? 만약에 얘가 루트를 벗고 나온다면 x 어쩌고 저쩌고겠니? 아니면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니? 그렇지. 2x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나오겠죠. 4x 제곱에 집중을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왜? 우리는 가장 높은 차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쟤는 나온다라는 상상을 해보면은 E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밖으로 나온다는 상상을 해보자. 그럼 얘는 뭘로 나온다고? 1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네. 그럼 얘가 2x 어쩌고저쩌고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최고차항 계수가 우리한텐 중요하기 때문이야.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얘한테만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대로 뭐겠어요? x겠지. 위아래 차수가 어때졌어요? 같아졌죠. 그것을 무한히 보내면 당연히 개수비에 수렴한다고. 오케이? 2분의 1. 아까 그랬죠?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고차항에 뭐에 수렴한다? 개수비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아까처럼 변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일종의 연산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상식선에서 얘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라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상식으로 정해놓은 것 중에 좀 이상한 친구들이 하나 있어. 리미트. 얘네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x가 무한히 갈 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이야. 근데 이거 우리 상식선에서 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어디로 가요? 무한히 갑니다. 근데 이거를 교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가 무한히 갈 때, 자, 무한히 가는데 1조하는 가장 큰 친구가 x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x의 세제곱으로 얘를 묶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2는 x세제곱분의 2가 돼야 전개했을 때 똑같겠죠. 그 다음 쟤는 x분의 얼마? 3이 되어야 전개하면 쟤가 되겠죠. 마이너스 몇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래서 x를 무한히 보내면 몇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히 가요. 그럼 얘는 무한히 가는 거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디로 간다? 무한히 가요. 이 얘기야. 이게 원래 풀이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상식선에서 우리는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동의를 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가는 상황에 대한 거를 지금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무한히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얘가 2가 됐대요. 자, 얘를 읽는 것에 대하여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함수가 주어짐. 첫 번째 상황 맞습니까? 네, 분수 형태의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고자 하는 상태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x가 미지수가 어디로 보내죠? 무한으로 보내짐. 이 얘기야. 그 상황에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수렴 값을 가짐. 이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분수 함수가 수렴했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분수 함수가 수렴했다요. 분수 함수가 수렴했을 때. 자, 근데 다만 대전제가 있어요.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히 갈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가 무한히 갈 때 분수 함수가 아니라 분수 함수가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얘를 총 종합하면 이 얘기야. 오케이? x가 무한히 갈 때 분수함수가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읽을 때. 그래서 이 2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분수함수가 수렴을 했는데 하필이면 몇에 수렴을 했냐면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 응? 갑자기 0이 아닌 값에 수렴. 왜 갑자기 0이 아니란 말을 왜 붙인 거야 이 사람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수함수가 x가 무한히 갈 때 분수함수가 수렴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나왔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겠죠. 수렴한 상황은요, 요 상황과 요 상황입니다. 요거는 발산한 상황이죠. 동의하시죠? 네. 수렴했을 때는 0에 수렴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0에 수렴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밖에 없네요. 아, 이 상황이네요. 저 상황이.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어디에 수렴한 상황?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를 집중해서 보지 말라고. 쟤를 갖다가 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바보같이. 이걸 보면서 2가 됐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됐어? 야, 그걸 보지 말고요. 어떻게? 아, 어떤 함수가 뭐 했구나? 수렴을 했는데 분수 형태의 함수가 수렴을 했구나. 그럼 언제 수렴하지?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면 0에 수렴하는데, 근데 수렴한 값이 0은 아니야. 아,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았겠구나. 그랬을 때 뭐에 수렴했겠구나? 개수의 비율이 얼마였단 얘기구나? 2였단 얘기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데 차수가 다른데? 아, 그러니까 A는 몇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고, 그럼 얘는 사라지겠고요. B는 4여야겠구나. 그래야 2분의 4 이렇게 수렴해서 얼마가 될 수 있다? 2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이 수렴 상황에 대한 얘기가 요렇게 펼쳐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얘기들, 즉 무한히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 할 만큼 해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상황이 이제 더 존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보시면 어떠한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되게 중요한 형태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그때의 fx는 수렴을 했고,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gx는 무한히 발산해 버린 상황이 주어지는 문제의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한히 가는 x가 미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을 다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미지수가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상 이 무한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리미트 밑에 나오는 형태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항상 얘부터 확인. 무한히 가고 있네, 수렴했네, 무한히 가고 있네, 근데 발산해버렸네. 요렇게. 즉 하나는 수렴값을 주고 하나는 뭐 하는 상황이냐면 무한히 가는 상황을 주었을 때에 대한 얘기에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성질을 활용합니다. 무한분의 특정 값은 0을 향해 수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gx분의 무슨 x, fx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즉 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해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분명히 이러한 상황일 때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여기에다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존나 막 무섭게 생겼어. 여기가 막 무서워. 막 이게 막 무서워. 이게 막 어우 막 보기만 해도 막 역겨워. 토할 것 같이 생겼어. 근데 얘를 갖다가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거 구해줘? 뭐래? 그럼 애들이 여기에 막 꽂혀 있어. 이 모습에. 무서운데 이렇게 그죠? 얘가.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요 친구 요 무섭게 생긴 친구에서 이 모습을 만드는 거야. gx분의 무슨 x? fx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해결 가능함이야.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어.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선생님의 창의력이 거기까지 닿을지 모르겠지만 fx 플러스 gx 안 되고요. fx 분의 안 되고요. fx 자 fx 네, 제 창의력이 여기까지 안 닿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분수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모 분자를 똑같은 걸로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를 무조건 누구로 나눠야 되냐면 gx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 시간에 gx분의 fx의 모습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럼 걔네는 싹 다 몇으로 가? 0으로 가니까 남은 친구들만 계산해 주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죠? 네. 이 정도까지 하면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 한번 해볼까? 자,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주는 문제도 다 필기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 예진이는 필기 안 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가 2입니다. 그럼 저걸 갖다가 2를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하나는 수렴하는 상황을 준 거고 하나는 발산하는 상황을 줬을 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할 건 이 모습을 이용하는 거야. 누구의 모습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나눠진 모습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조합은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 분의 fx에 마이너스 2gx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미친놈이네요. 0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무한분의 2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1 빼기 2배의 fx분의 무슨 x? gx가 0이 된대요. 응?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1이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그렇구나.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gx는 몇 분의 몇이구나? 2분의 1이구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걸 얻어냈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싹 다 뭘로 바꿔준다? fx분의 gx의 모습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3배의 fx 플러스 2배의 gx 분의 4배의 fx 마이너스 3배의 gx입니다. 이 값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위아래를 싹 다 fx로 나눠보자. 그러면 3 플러스 2 곱하기 f분의 g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f분의 누구예요? g.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 2분의 1 향해 가는 값이에요. 니네는 이거 앞에 리미트 꼭꼭 붙여야 돼.
그래서 쌤이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그 다음 줄에도 이걸 최대한 뒤늦게라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인데 처음부터 리미트는 빼놓지 않고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4 빼기 2분의 얼마? 3. 그렇지. 이렇게 수렴값을 구해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여지까지 식을 정리해왔던 다항식 식정리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 전개하고 제곱하고 빼고 막 이런 그런 막 무작위식 그거랑 다르잖아. 그치? 어떠한 상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연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복잡할 이유가 없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한히 가는 상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무한히 가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무한히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도록 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